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잘 드십니까, 어떻게? 네, 잘 들립니다. 지금 현재 2025년 6월 29일 네. 지금 저기 거룩한 일요일 아침에 잠깐 녹음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뭐 앉으신 거 싶네요.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지금 7시에 눈을 떠서, 원래 주말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좀 게을러가지고 이제, 어제 원래 보통 저희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방송 찍잖아요, 지금. 아, 그래, 그럼요. 아, 네. 근데 어제는 뭐 저희들이 이제 헛소리 좀 한다고, 저희 좀뭐 다른 네, 작당 모의도 있고, 방송 준비도 안 해가지고, 안 하고 네, 있다가, 네. 오늘 일요일 아침에 해보자. 간만에 지금 타임라인을 두고 지금 방송을 시작을 했네요, 지금. 네. 아, 맞습니다. 이 친구가 좀 있으면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전에 한 1시간 15분 정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좀 복잡한 주제라서 이거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한번 해보는 걸 해봅시다. 예, 네. 아, 어제 저녁 때는 이제 뭐 이 네, 프로랑 또 여러 가지 식당 모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어제 뭐 좀 그렇죠. 저도 연구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 3 아, 봤어요, 그거? 나와서 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좀 어, 봤고요. 얘기 봤습니까, 어떻게? 재워놓고 봤습니까, 잠깐만 어떻게? 한번 보려고 한다는 게 원래 또 이게 잠깐만이 안 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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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 그래서 6부작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나 6시간, 6시간 정도 되죠. 그렇죠. 자려고 보니까 2시간 넘었더라고. 2시 반.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재밌습니까, 어떻게? 아, 뭐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 근데 평은 되게 안 좋던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어, 어떤 작품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게 어. 그 마지막까지 칭찬받으면서 작품을 끝내는 게 그게 쉽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저희 인생을 보면 그 용두삼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이제 네,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망했던 작품들 사실 네.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인생도 그래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씨, 막 뭐, 엄 대통령 사장 되겠다. 2%,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 이거 다 큰 놈 되겠다. 다들 뭐 대통령도 할 줄 알고, 다들 뭐 부모님 기대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유, 살아보니까 그럼요. 또 그렇게 대통령도 모르겠고, 안 되는데. 지금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사실 제가 2편은 안 봤어요. 아, 아직 시즌2 안 봤어요? 사실 좀 와이프가 요런 좀 잔인한 걸 1편은 같이 봤는데 별로 안 응, 좋아해. 응, 응. 그게 올해 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3월, 4월 달? 뭐, 때 아마 제가 네네. 기억하기로는 뭐, 그쵸? 앞절에서 나온 것 아니요, 같은데. 오전게임2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나왔고요. 아, 크리스마스였나요? 예. 네, 크리스마스 26일에 나왔습니다. 12월 26일 아, 기억합니다. 맞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둘이가 나오는 거 보고 사실 와이프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좀 음, 묵혀놨다 봐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저희 네. 와이프 임신 소식이 들리면서 그런 잔인한 걸 보지 말자. 아, 인정, 인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태아 정신건강 안 좋은데 사람을 찌르는 그럼요. 방송을 볼 필요가 있냐 싶어가지고 안 봤는데, 나중에 뭐, 출산하고 나면 둘이 한번 보든가, 당신처럼.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고려 포인트입니다.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또 그런 잔인한 거를 또 볼 순 없다. 재미는 없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으면 된 거고. 재밌게 예. 봤고요. 뭐, 재미없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뭐 재밌게 하겠다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음, 진짜 유명한 배우들 다 껴놓고 만들었는데, 뭐, 재미가 없진 않고, 요건 좀 제가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을 토로해야지 얘기가 되는데, 일단 보지 못했고, 저 인터넷상으로는 또 이제 거의 스포까지 다 봤죠, 이게. 그리고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도 뭐 스포까지는 아니지만 예상을 한 게, 스포라고 해도 됩니까? 근데 뭐 보신 분도 보시겠지만, 트레일러 보면은 이게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대로 흘러갔더구만. 처음에. 아, 그래요? 이제 뭐 우리 또 아이 뭐 스포일러니까 뭐 길게 하지 맙시다. 아유, 근데, 저는 뭐, 결과를 보여준다. 어쨌건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뭐, 전 네. 세계 토탈 넘버 1 또 다시 또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결국 작품성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숫자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일단. 전 세계의 그렇죠. 관심을 한눈에, 많이 봤으면 아, 그만이고. 돈 많이 벌었으면, 네. 나만 버렸으면 된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인생은 남은 건 아, 숫자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럼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 또 뭐, 지금이야 평론가들이 뭐 재미가 있니, 없니, 잘못됐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 6개월만 되면 사람들 뒤에 내용 기억도 못해요,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 재밌는 드라마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뭐 3번, 4번 돌려가면서 우리의 인생 드라마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럼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는 기억에 안 남고, 결국 남은 거는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이었던 숫자만 남게 될 거다. 라는 걸로.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도 저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폭삭 속았수다는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거 지금 와이프도, 그것도 또 얘기지만, 이제, 와이프도 지금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도 이게 또 자기 요즘에 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감정선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나면 아, 많이 울 그럼요. 것 같다고. 이것도 애 놓고 나서 좀 아껴보자 했어.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이 어, 용부용미. 아, 진짜로 너무 잘 아, 만든 그래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잘 너무 만들어서 그런 건가? 재미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주고 결말까지 어, 완벽한. 아, 아, 그래요? 이런 드라마 만나기 쉽지 않다. 또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놓을 생각이라서, 아, 볼 생각인가, 네, 와이프랑 해서 그거는. 네. 네. 뭐 별일 없으니까 다른 건 한국어는 지금 요새. 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별 일이 있지는 않고요. 네. 요즘 뭐 별달 게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꼴이 많이 엉망이네요, 지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7시에 지금 씻지도 않고 방송을 찍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좀 영상 보시는 분들 양해를 해달라라는 거고. 네,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집에 이거 보이세요? 옆에 지금 원쪽 이거. 보입니다. 드디어 네. 이게 그때, 당신 우리 집 왔을 때 봤나? 이게 그때,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 그 와이프가 그 터. 예, 1년을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집에 네, 나왔어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이제 음, 베트남 사람들 집에 가보시면 이제 뭐 천장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저 기도하는 식으로 해서 네, 보통 이제 과일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네. 하는 데인데, 이거 지금 집에 갖다 놓고 와이프가 종종 이렇게 향을 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음, 우리 그 봄이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부처손이라는 과일 있잖아요. 그거 먹진 그 않는데. 네, 석가두라고도 하고. 석가두인가? 예, 그거 사더라고. 그거 사고 와이프가 무슨 그 열매 같은 걸 사던데. 그게 반낭인가? 빛낭? 아, 그거 인도 애들이 막 그 열매랑 나무랑 그 대만에 가면은 막 그 약간 향정신성 성분 들어간 그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 약간 그 엄청 심한 마약은 아닌데 그 네, 약간 담배처럼 씹는 게 있어요. 네, 잠깐만요. 빛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막 이제 네. 이거 약간 씹어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베트남에서 난다 그러대. 이거 기도식 네네. 같은 거고, 이게 옛날에 아무래도 이런 거 먹으면 좀 각성작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는 좀 되게 좀 뭔가 종교적인 과일이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것도 슈퍼마켓 가니까 요거 한두 개랑,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거 나뭇가지랑 나뭇잎 해가지고 파던데, 네. 이런 것도 지금 집에서 종종 들어온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그 원숭이 손은 어디로 갔지? 그 쓰레기통으로 가나? 아까 말했던 그 석가도 있잖아. 석가두. 지금 집에 없어요. 며칠 전에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게 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거는 먹는 과일이 아니잖아. 다른 과일은 먹거든요. 먹습니다. 먹어요, 그걸? 맛이 없어서 그렇지 먹습니다. 그 맛있는 걸 왜 먹습니까, 근데? 그 뭐 예를 들면은 먹을 수 있다랑 먹는 거랑 다른 거 아닙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건 맞는데 근데 같은 걸 말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석가두 이렇게 생긴 거, 그 초록색 부처님 된 머리 거. 같이 생긴 거 그거 이거 뭐라고 하지? 애플 슈가 애플? 아, 이거 말고, 이거 슈가 애플이고, 아, 커스터드 애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 손, 원숭이 손 열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있는데? 그 손 모양 찾아보십시오. 과일.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불수감이라고 쳐보십시오, 이거. 불. 수감. 붓다 핸드입니다, 붓다 핸드. 네. 이건 먹는 거 아니지. 이건 먹는 거 아니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게 집에 있었거든? 아, 이게 어디 아,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 보니까. 와이프가 버렸겠죠. 근데 보통 이걸 기도하고 뭔가 나온 거를 막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 그건 모르지. 그걸 태울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런가?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여튼 뭐, 그래가지고는 지금 요런 거 집에 있다라는 거에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뭡니까? 혹시라도 이제 우리 한배 커플들, 뭐 이런 결혼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것도 약간 내가 봤을 때 그 문화적인 갈등 요소가 페이스 될 것 모델이요? 같다.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하는 전문점이 있대. 아이, 우리 그 있지 있겠지, 않습니까? 최근에 봤어요. 또 우리 집도 얼마 전에 와이프가 1층에서 보통 이렇게 큰 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응, 응, 응. 그걸 태웠어. 이제 가짜 돈이랑.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이프가 사더라고. 그거 가짜 돈에 해가지고 보면서 뭐 우리 같이 태우러 가가지고 태웠는데, 네.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대. 그런 뭐, 약간, 아무래도 그런 거 하는 데가 그렇죠. 있겠죠? 인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 나무도 사실은 이거, 우리 장모님이, 이것도 전문적으로 만든 데가 있대요. 동네 자체가. 네네. 거기서 약간 공수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근데 뭐 문화적 갈등이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뭐 집에 놓는 거를 사실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이거 미신적인 게 아니냐. 사실은 뭐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당신이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집에 이거 놓지 안 놓을 것 같아.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신은 이거 안 그러니까 놓을 것 같잖아. 그거는 뭐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냥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공간 낭비. 공감하면 좀 상당하고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한 1년 정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쓱 얘기를 꺼내길래 오케이 그래 1년 동안 나를 안 모쳤으면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는 집에 들여놓았다. 그래서 이제 아유, 아마 뭐 이런 거 결혼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뭐 한국도 요즘에 그렇게 그 점집들이 많다며. 음, 점이랑 무당집들 있잖아요. 이게 네네. 뭐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이런 뭐 우리 좀 뭐 약간 영적인 의미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네. 약간 한국에서는 그 정신과 의사를 대체한다 그러더라고. 무당이 점쟁이랑 무당이 어디서 얼마나 하더라? 뭐 사주 보고 하는 게 뭐 8만 명이 넘었다던가 지금 그 직업 자체가. 예. 아, 그 직업인이요? 어. 종사자가? 엄청 지금 많네. 한국 무당 인구수를 치면은 지금 봐요 지금 80만 명, 80만 명, 100만 명.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속이 무당이 재미나이 기준으로 해서 네. 얘기를 하면은 뭐 80만 명까지 100만 명까지도 된다 80만 명까지도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걸 뭐 너무 그렇게 막 볼 것도 아닌 게 한국은 사실은 이게 카운셀링이 되게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맨날 자살률 1등 뭐 우울한 나라 이런 얘기 네. 하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정신병원 가면은 약간 진짜 정신병자로 보잖아 우리가 당신이 그,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뭐 내과를 가, 외과를 가,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 엄 사장 또 몸이 어디 안 좋냐. 좋은 거 먹고 이제 그 약간 쾌차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당신이 정신과를 가다가 당신 정신병자로 본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 까만 결 이거 가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엄 사장, 이거 지금 어디 정신이 문제가 괜찮습니다.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어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사실 이렇게 멘탈적으로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21세기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경쟁에 뒤처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막 이런 위압감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무당이라든지 뭡니까? 뭐 사주풀이 이런 걸 통해 서 해소를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요새 뭐 엄청나게 많다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80만 명 하니까. 사실 이런 거 안 믿지 않습니까? 뭐, 그쵸. 뭐 그런 거를 뭐, 저희 믿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는 거고. 여튼 뭐 이걸 다시 말씀드린 게 베트남도 사실 이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믿는다. 라는 게, 이게 뭐, 그리고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지? 뭐 이게 뭐 점을 봐서 뭐 이런 거 뭐 뭡니까? 뭐 귀신을 본다 뭐 이런 걸 믿는다기보다는 뭐 약간 그런 믿는, 문화적인 느낌, 네. 그런 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약간 뭐 어떻게 문화적인 전통 같은 거고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 여기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믿는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음, 점집이라든지 이런 사주팔자 보는 것들 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한국과 베트남만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권 같은 경우가 그런 뭔가 왜 토속적인 그런 뭔가 무속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쪽보다. 미국도 점도 보나? 한국은 그걸 보지 않나? 저기 뭡니까 미국은 타로. 뭡니까 타로 뭐 이런 거 보고 아, 퇴마사도 있고 근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은 이거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 같고 비싼 돈 네, 주고 네, 사용 있는 사람들 많은 거 이게 뭐냐면 이런 뭐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일단 음, 뭐랄까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는 것에 위안을 얻고 싶고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가 이거를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라든지 성당 같은 다른 사람들이 네, 그런 데서 좀 뭔가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고 음, 사실은 그 뭐 인류의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지가 모르는 거고 그런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 네. 그거를 이제 뭐 그런 걸로 해소를 하는데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나고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걸 되게 많이 본다라는 거 음. 나왔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네, 오늘의 그 인트로는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 지금 가면 좋을 것 시간이 많지 같습니다. 않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끊을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뭐 예전에 뭐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1차, 2차 베트남전 그랬죠. 그러면서 했었는데 결국 이제 베트남 전쟁 지금 간에 세계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전쟁 중 하나가 사실은 이게 3차 베트남 전쟁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네.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나 이런 속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저 3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GPT의 힘을 빌렸다는 건데, 이걸 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은 안 하나 싶은 게, 이게 결국 공산 정권들끼리의 충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1차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예전 방송 보시면 아는데, 중간에 이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이제 베트남의 그렇죠. 독립에 관련된 전쟁이 베트남 1차 전쟁이고,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국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이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일본과 그 식민지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럼요. 교과서에서 예.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네. 같은 경우가 2차 베트남 전쟁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베트남 전쟁, 뭐 많은 미국과의 이제 영화와, 그렇죠. 많은 영화, 음악과 뭐 여러 가지의 그 영향을 준 미국과의 전쟁을 다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뭡니까? 그 그 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간의 대립을 음,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좀 교과서라든지 이제 그 책에서 좀 오늘 많은 주목을 할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3차 베트남 전쟁은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분쟁이거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알 조금 필요가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한 발 떨어진 얘기잖아, 사실은. 그러다 아, 보니까 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음. 음. 그리고 그렇게 뭔가 해서, 그 네.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뭔가 이런 그 음, 국가 간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뭐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미국과의 전쟁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미국 경제사나 미국의 역사에도 굉장히 크게 음, 영향을 미친 것 영향을 같은데 미쳤죠. 그렇죠. 사실 뭐 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나요? 3차 베트남 뭐, 전쟁이라고 하나요? 베트남 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뭐 그냥 그러고 끝났다. 그렇게 끝났고. 근데 이게 뭐 추후에도 이제 그게 공산주의 이제 붕괴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더라고. 소련의 붕괴 약간 이런 쪽에 네. 대해서는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중국의 약진, 소련의 이제 붕괴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크게 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쨌건 역사 3부작, 베트남전 3부작은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GPT의 도움을 빌려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네. 말씀드리지만 제가 되게 이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좀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은 GPT 의견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도 찾아가실 거면 저 구글 본사를 찾아가시라라는 걸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걸로 하죠. 네. 잠깐 우리 정정하면 GPT가 아니라 제미나이의 의견이다. 이거는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어딜까요? 그럼 그죠? 제미나이면. 제미나이가 구글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또 그쵸, 그거. 오픈 AI를 GPT를 찾아가면 오픈 AI를 찾아가면 안 되니까 저는 제미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찾아가시라. 구글 라는 걸로 해서. 헤드쿼터를 찾아가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인데, 베트남에도 그 서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AI 관련해가지고 베트남이 뭐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 그 서버 뭐, 관련해서도 유치를 많이 하려고 아, 하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그 젠슨왕 관 얘기했나? 젠슨왕 커피, 여기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방송 시작하시죠, 바로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뭐, 결국은 이제 저희 3차 베트남 전쟁을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네. 이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갈등이 있었고, 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제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네. 3차 인도 차이나 전쟁, 뭐 3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게 이제 냉전 질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오늘 방송 주제고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1975년도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전쟁에서 네. 끝나게 되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이 전쟁의 시작이 이제 그 캄보디아와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제 네. 1975년도가 되면은 이제 크메르 루주라는 정권이 이제 캄보디아의 네. 수도인 프놈펜을 함락하면서 이제 민주 캄푸치아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크메르 루주 정권, 여기 대표가 이제 폴포트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킬링필드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제 음. 안경 썼던 죽였다, 민주주의 앞장면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많이 숙청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그런 정권을 찬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국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음.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외부 사람들을 끊어내고 이제 순수한 캄보디아 사람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과 네. 정치력을 가지겠다라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은 항상 남진을 해온 나라잖아요. 베트남 정권이라는 게. 그렇죠. 북고 그러다 남진의 보니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북한은 베트남의 역사는 남진, 결국 이제 북쪽부터 결국 이제 저기 메콩델타 지역까지 계속 이제 쭉. 베트남은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남진을 하는 국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쪽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많이 뺏겼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 남부 쪽 네. 특히 저기 베트남에 보면 그 미엔떠이라고 하죠. 저기 뭡니까 저기 네. 서쪽 지방 캄보디아 미엔더이. 국경 미엔떠이 쪽 가는 거 보면 이제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같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다르게 생겼대. 그 약간 그 중부에 나트랑 있고 뭐 그쪽에 예, 이제 약간 힌두 문화가 있었던 그렇죠. 그 카메 예. 예, 힌두 무슬림 문화권 이런 예. 쪽들이 보면은 이제 다 서쪽 끝을 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 인종차별주의까지 발언은 아니지만 네. 이제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오지만 약간 조금 더 동남아 사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피부가 검고 약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미엔더이라고 하는 이제 서쪽 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데 와이프도 네. 이제 같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사람들은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겼다. 외모 음. 자체가라는 게 음. 그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옛날에는 이게가 이제 베트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죠,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계속 이제 남진을 하고 이제 캄보디아의 음. 땅을 뺐다 보니까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독립 이제 그 영향권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크메르 루즈 정권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 결국 이제 이 우리 뭐 잃어버린 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국하자. 이게 아. 수복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사실은 어쨌건 간에 이제 둘 다 이제 두 국가 다 참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고 공산주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네. 전쟁 당시 2차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이렇게 뭐 동맹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호치민 루트 같은 경우 보면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국경, 라오스 국경 따라가지고 음. 보급품을 실어서 날랐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무기는 해줬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네. 이런 불편한 동맹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이제 결국 전쟁이 끝이 나고 나니 양국가 간에 이제 갈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민족주의자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 같은 경우는 야 결국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를 이뤘고 음. 기존에 이제 1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얘들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나면 이제 또 세력을 네. 펼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이제 국가들을 정복을 해서 인도 차이나 연방이 되고 싶다라고 음.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결국 이 정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국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 전쟁이 많이 그쵸. 아. 만들어지고 사실은 당신은 그 친이스라엘 파일 수도 있지만 지금 네. 이스라엘 그 총리의 욕을 많이 먹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아이 의미로. 그럼요. 예예. 그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 그렇죠.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 원래 사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음. 지지도가 없어서 음. 근데 이게 음모론적인 얘기로 그 사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신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잖아요, 지금. 이란 음.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크메르 루즈랑 이제 그 폴포트 정권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조이신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음. 명분 중 하나가 이제 베트남이 이제 통일 이후에 인도 차이나 연방을 만들 것이다. 음. 캄보디아와랑 이제 뭐 라오스 같은 국가들 침략해서 연방을 만들 것이다. 하기 네. 때문에 이제 폴포트 정권에서는 결국 뭐냐 먼저 전쟁을 걸자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75년 이제 4월 이후 이제 당신이 보겠지만 그 자국민을 한 100만 명, 200만 명을 죽이잖아요. 폴포트 정권에서 예. 킬링필드 사건이죠. 킬링필 네. 통해서 한 200만 명 정도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 관련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음음음. 베트남에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제 그 정권 그 뭡니까 이제 그 권력을 이렇게 숙청 작업이에요. 이게 보니 네. 이제 그 베트남에서 유학했던 사람들, 공부했던 사람들, 뭐 베트남에서 이제 훈련받았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싹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이제 그 국가의 지도자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베트남을 이제 계속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975년 네. 5월 이후부터 이제 보니까 뭐 푸꾸옥 있죠. 그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쵸. 그 제주도 유명한 같은, 관광, 네. 예, 제주도 같은 그런 데를 침공해서 뭐 이제 주민을 학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국가 도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음. 사람들을 죽이고 베트남을 영토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크메르 루주 군대가 이제 베트남에 1975년부터 이제 조금씩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 뒤에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이제 1976년, 77년 이후로는 이제 베트남은 통일 이후에 여기서도 이제 중국의 침공과도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베트남은 이제 그거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딱 이제 그 친소련과의 노선을 명백하게 하려고 이제 친소련 쪽에 탄다는 건 친중국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원래는 음, 친중국, 사실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중국에서 베트남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모르겠어요. 중국이 느낄 때 이놈들이 친소련 라인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캄보디아를 건드리니까 아니 이 새끼들이 지들이 뭔데 자꾸 왜 이렇게 뭔가 나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이 내려오게 된 게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은 이제 공산 정권 중에서도 미국이 아니죠. 중국과 소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양국이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음, 어쨌건 통일 이후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을 타야 되는 게 누굴 잡았냐면 이제 소련 라인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음,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해서 이제 약간 그게 좀 그 화교들에 대한 숙청까지는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자본을 몰수한다든지 옛날에 그 박통이 한 것처럼 음, 약간 음. 이제 규제를 걸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면서 이게 베트남 내에 있는 이제 화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신소련 라인을 타기 시작하면서 예, 1975년 이후에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생각하면 재밌는 게, 어, 베트남의 하노이 기준으로 보면 오래된 소련 식당은 많이 있잖아요. 크라이나 소련 식당은. 그럼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나 중국 식당이 생기는 거지, 오래된 중국 음, 식당이 없거든? 그쵸. 예.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영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그런 게 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낭은 사실 그냥 경기도 다낭시라고 해서 한국 간판이 널려 있지만 그렇죠. 나트랑이나 무이네에 와 보시면은 응. 간판들이 보통 이중 언어 병기면은 아, 베트남어에다가 러시아어, 소련말이 이제 써 있는 걸 엄청 볼 수 있는데 응, 네. 그게 제가 볼 땐 이 영향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들어보니까 이 냉전 시대 때 이런 소련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여름 휴양지가 베트남 나트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아,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관계가 시작됐고, 결국은 어, 이제 중국과 소련의 이제 약간 갈등,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소련의 노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후에 미국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은 중국과 손을 잡거든요.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핑퐁 외교니 이제 뭐 대땅뜨니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이랑 같이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고 네, 미국은 약간 중국에 이제 기울어서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베트남이 필요한 또 다른 네. 공산 국가의 또 큰 뭐 이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의 베트남과 이제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이제 약간 그 중국과 소련의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 베트남 간의 갈등이 이제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이제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978년도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제 1978년도 뭐 안장에 있는 바축바이라는 곳에서 이제 크메르 루즈가 3,000명 이상의 이제 베트남 민간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이건 선을 넘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고 해서 이제 그 베트남 인민군이 이게 뭐 생각해 보면은 전쟁이 끝난 지 3년 4년 됐잖아요. 실전을 치른 지 미국과 함께 전쟁을 아, 그쵸. 치른 국가가. 그러면 얼마나 굉장히 힘이 좋았겠습니까?
경험 있는 군대를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를 캄보디아로 밀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 예, 문제가 캄보디아 같은 뭐냐면 경우에는 음, 이제 그 베트남 남부에 인접해 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음, 미군이 남부에다가 놓고 간 그런 예, 군사 이런 탱크니 전투기니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전략적인 그런 전쟁 물자와 이런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음. 캄보디아 들어가면은 그거 그냥 금방 끝나지. 그리고 나서는 2주 만에 프노펜을 함락시킨다 그러더라고. 그 캄보디아의 네, 수도를 함락시키고 이제 그 폴포트 같은 크메르루즈의 지도자들이 이제 네. 태국이라든지 이런 정글지대로 도망가면서 아, 결국 망명 아니 정부를 세운 거죠. 정부를 네. 세우면서 베트남은 크메르루즈에 이제 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를 이겨요. 2주 만에. 네, 네, 수도를 점령해 버렸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베트남이 한 음, 20년 가까이 도이모이 전까지 역대 음,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 이 캄보디아 점령 음. 때문에 그러더라고. 뭐 뒤에서 아,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덩샤오피ong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친소련과 가까운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세력을 키우니까 네, 보기가 안 좋다 아닙니까? 기분도 안 음, 좋고. 그리고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손을 잡는 상태에서 덩샤오평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다고 하던데 네. 미국을 방문하니까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네. 아니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네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을 방문해서 내가 베트남을 칠 테니까 야 음, 좀 니들이 좀 그 허가를 해라라고 아, 해서 이제 결국은 미국은 뭐 약간 배알도 꼴렸겠다 아, 무기는 한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아, 아 나도 안다 했어. 지금, 니들은 당해봐라. 그래서 아,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음, 20만 명 정도로 해서 이제 북부 쪽에 이제 뭡니까 저기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베트남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결국 이제 뒤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마무리가 돼요. 사실 양쪽 국가가. 베트남은 와이프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중국은 이겼다고 중국 자기네들 이겼다고 하고 베트남은 베트남 자기네들 이겼다고 하는데 이게 음, 왜냐면은 중국이 이겼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정권을 밀어냈잖아요. 다시 복구를 시켰고 음. 캄보디아의 베트남의 침공을 막아냈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겼다고 얘기하고 베트남 사람들도 와이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국경을 막았기 때문에 중국 이겼다고 생각한대요. 결국은 약간 우리가 먼저 예. 이제 침공을 해서 혼내줬다. 아 얘네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캄보디아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를 혼을 내줬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아, 하는 건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시작했고 근데 뭐 양쪽 국가는 이제 말이 다르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국경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네. 베트남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난한 국가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습니까? 패배를 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왜 철수를 했을까요 지금? 미국 어쨌거나 그 음, 내부에서의 음, 이런 반발이 엄청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유지가 안 되고 이 음, 의미 없는 소모전을 왜 계속해야 되냐는 그런 내부적인 이런 목소리들 때문에 결국은 파이널리하게 철군을 결정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음, 중국과 베트남의 이제 국경 분쟁 이후에 이제 그 베트남은 약 10에서 20만 명 정도의 군 병력을 캄보디아에 상주시키면서 계속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10년 정도 가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오래 했네. 예.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예. 뭐냐면은 이 당시 기준으로 이제 GPT 기준입니다. GPT 기준으로는 1년에 300만 불 정도 돈이 들었대요. 그 당시 돈으로 주둔비가. 이게 그리고 크메르 정권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 저 정글로 도망가서 게릴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다 미국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 같은 걸 당해요. 지금 그러면서 베트남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네. 말이 좋아. 네.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한 나라 국가 예산으로 뭐 300만 불, 400만 불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거의 60년 전 얘기고요. 두 번째가 아, 뭐냐면은 그쵸. 베트남은 전쟁이 막 전쟁이 끝난 끝난 상태인데. 지 어, 5년, 4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 내부에서, 거죠.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군비라든지 인력을 네, 투입해서 이제 이게 지금 섞이지도 않는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건 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좋은 명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경제 제재라든지 소프트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러면서 80년대 이후로 이제 그 이런 국제적인 고립과 이제 군비 지출 때문에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이 이제 그, 네. 그 세계 그 최빈국 중 하나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아, 86년도 도이모 있기 전까지 베트남이 이제 전쟁이 그렇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어, 뭐 전후 재건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그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자산들을 어, 해외에 뭐 전쟁한다고 또 돈을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은 저도 처음 알게 된 부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86년도 이제 그 도이머이 전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힘들었고, 결국 이제 도이머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88년도에 음, 이제 소련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하면서 이제 약간 국제적 네. 영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서 이제 결국 이제 89년도 이제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전면 출군을 하게 되면서 이거 얼마 안 아, 됐어요, 생각하면. 86년이에요, 89년도, 그게. 89년, 89년. 89년도 그러면은 베트남에 그 캄보디아 오래 있었네, 되게. 10년 있었는 거예요, 10년. 아, 79년도부터 10년 있었는 거고. 예. 저는 저기 바로 뺀 줄 알았거든요. 침공하고 뭐 그게 아니. 아니었네. 예. 그러면서 꼭 결국은 이제 91년도에 중국과 베트남이 수교 정상화를 한대요. 네. 이거 그러면 한국이랑 중국이랑 수교한 거랑 비슷할 거야, 아마 기간이. 그래요.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수교한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음, 1990년대 초반이거든. 그러니까 네. 중국 한교 수교 일자가 네. 언제냐면은 92년이에요. 92년, 92년, 92년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우리랑 1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응, 이런 응, 전쟁 이후에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게 응.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캄보디아는 이제 93년도에 이제 총선이 되고 입헌군주국 이제 정상적인 입헌 군주 국가가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태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동남아 국가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 그렇죠. 약간 동남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어쨌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좀 3D 업종을 하는 것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네, 있고 베트남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좀 깔보는 경향성이 있거든. 근데 이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되게 깔보는 경향이 강해요. 엄청 깔보죠,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네, 깜푸치아라는 얘기 약간 그 뭡니까 그 더치페이 한다라는 더치페이 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깜푸치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엠빵 하자 이건데 음, 사실 뭐 캄푸치아가 캄푸치아인 건 캄보디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치아가 나누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냥 그 뭔가 그 라임하고 플로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캄푸치아? 그렇,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뭔가 얕잡아 보고 조금 음, 깔보는 경향성을 가진 데에는 이런 그 과거에 얼마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아까 그 네, 중국이랑 전쟁하고 나서 이제 네, 그 철수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아침에 지금 잠결에 얘기해서 틀린 거고, 10년을 더 유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이 여기서 얻어간 게 뭐냐면 한 달 정도 전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북경에서. 근데 이제 네,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련과 베트남이 동맹을 맺었었는데, 사실 네,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한다고 한 상황에서 소련이 별 액션 자체를 취하진 않았대요. 네, 이제 뭐 그런 잠깐 뭐 간단한 뭐 이런 뭐 물자 지원이나 성명을 내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이 종의 호랑이다. 이제 니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이렇게 도발을 하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약간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이제 그 국가들 모임 안에서는 이제 그 이제 소련의 힘이 떨어졌다라는 게 공표가 되고 네, 중국이 자기네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액션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 좋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뭐 GPT 얘기지만도 그 중국 애들이 전쟁을 되게 못했대요. 음, 어쨌든 간에 중국도 이런 뭐 약간 그 문화 대혁명 이후에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베트남을 침공해서 결국은 한 달을 전쟁했지만 성과가 없이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훨씬 네, 국가 체급이 북경에서만, 크지만, 그렇죠. 훨씬 체급이 큰데도 그게 뭐냐면은
그런 그 인민 해방군이 굉장히 허접했다라는 거죠. 그냥 6.25 전쟁 때 그 정도 음. 수준으로만 그 뭐 전략 체계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덩치화평 이거 가지고 그 군부할 때도 엄청 정리했다 그러네요.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 너네 이거 지금 야, 이 쪽팔리지 않냐? 쪽팔리지 않냐? 이 베트남도 못 아, 밀어내는 이 무능한 아, 새끼들아라고 해서 숙청을 엄청나게 했대. 그럼 자기들이 정권을 갖고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이런 전쟁들이 정치적인 목적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덩샤오핑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얻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주둔을 했고 많은 음, 돈과 국제적 고립 이런 걸 겪으면서 음, 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또 하나 있는 거 이제 그 대신에 좀 베트남 입장에서 좋다고 해야 되나 나빠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이제 화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보트피플로 가게 되고 그쵸. 저기 뭡니까 저 진실의 방향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듣게 됐고 사람들이 음, 음. 좀 이게 됐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보통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은 진짜 한국은 동남아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음, 이 그 한국이나 중국 같은 베트남 같은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진짜 그 중국 사람들이 자본력에 의해서 움직일 거가 너무 많거든. 뭐 태국이니 뭐 어디 싱가포르니 말레이시아니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다 그래요. 인도네시아니 중국 사람들이 힘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유독 이제 힘을 못 쓴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런 여기서 다 게 뭔가 밀려났다. 이런 그렇죠. 역사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닌가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3차 베트남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 이제 그 마무리를 보다 보면 이걸로 진짜 중국 이득을 많이 봤네요. 중국이 이제 중국이 이득을 이득을 봤다는 게 봤다고. 어,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인제 어쨌든 간에 인제 미국이 그 냉전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청사진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응, 많은 어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정도의 응, 응, 군력이 있고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소련과 척을 질 수 있다." 응, 그러면서 결국 인제 이게 냉전 시대 이후에 그 뭡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네, 그런 뭡니까 이제 서구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어쨌든 간에 네,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소련과 척을 지면서 이제 응,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응,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인제 그 인제 뭐 냉전 붕괴하면서 이제 응, 미국 같은 서구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짓고 뭔가 산업을 개발하고 하는 좋은 파트너로 네,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소련을 응, 척을 졌다. 응. 결국은 뭐 이 덩샤오핑에 떴던 이 수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라는 게 사실 뭐 GPT가 말하는 이제 베트남 전쟁의 그거네요, 지금. 그 중국 입장도 하여튼 그럴 수가 네. 있겠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베트남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금 벌써 1차, 2차, 3차까지 3번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죠. 중국에 한 1000년 넘게 지배를 받기도 했고 음. 프랑스가 와가지고도 거의 100년 가까이 지배를 했고 일본에서도 잠깐 있다 가기도 했고 뭐 했었고, 이런 게 그렇죠. 있었지만 결국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는 저희 DMBF 전쟁에서의 승리로 프랑스를 몰아내는 걸로 승리를 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베트남 통일을 마침내 해고하고 나서 미국이 들어왔는데 미국이 먼저 들어왔죠. 미국과의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결국은 이제 그 승리를 했다라는 게 음. 대체적인 의견이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결국은 손을 들고 나갔으니까. 3차는 캄보디아를 또 점령도 했고, 괴뢰 정권도 세웠고, 중국이 들어왔지만, 이제 디펜스를 했고, 뭔가 이 베트남 사람들의 이런 그 애국심과 그 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좀 실패한 정책이고 사실은 뭐 한동안 또 뭐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네네. 베트남이 성장을 한다라는 걸 가정을 뒀을 때는 사실 이게 국민들을 결집시키거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실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을 몰아냈다. 응, 결국 응, 마지막에 미국에서 중국까지 몰아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좀 뭔가 좀 이런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아, 예. 그 멘탈리티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응. 않다라는 거고.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그 패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 예를 들면은 뭐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고 뭐 음. 일본을 우리가 이겨내서 뭐 몰아낸 게 아니잖아.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뭔가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 계속. 근데 예. 베트남 내에서는 사실 뭔가 그 피해 의식이나 이런 데 졌다, 패배했다, 뭐 지배를 당해서 지배를 당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에 이제 베트남의 그런 그 아, 이게 낫다 우리는. 그쵸. DMBF 그렇죠. 전쟁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미국이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중국도 막아냈다. 그리고 그 더 과거로 가더라도 보통 이제 베트남의 역사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하이바증 찡자매가 맞아요. 또 중국을 막아냈다라는 거고 무슨 뭐 또 뭐 전 장군이 뭐 중국을 또 막아냈다라고 망했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뭔가 승리하거나 막아내거나 했던 것들이 베트남의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이건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게, 제가 뭐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진 않지만 그것도 싫어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우리 또 나쁘지 않은 나라예요, 사실. 그런데도 이런 이런 프로파간다적으로 이제 아, 국민들을 결집시킨다거나 국민들의 이제 마인드셋을 갖추는데 사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응, 한국은 아직도 고구려 얘기를 해요. 응. 우리 맨날 한국 사람들이 뭐 과거에 무슨 찬란했던 광개토대왕 뭐 이런 거. 광개토대왕 얘기에,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 갑자기 통일신라 시대로 돌아갑시다.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뭐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가 어쩌고 이런 얘기 없어요, 사실. 그런 얘기 없죠. 없어. 갑자기 고려시대가 어쩌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보면. 물론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응, 특정 왕조를 어떻게 회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한국은 아직도 고구려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확장의 뻗쳐나갔다니. 역사잖아. 이렇게 막 확장이 역사잖아.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게 물리적이나 군사적으로 확장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뽕발이 없지,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그게. 그러니까 네네. 계속 아직까지도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약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인 네네. 자긍심을 얻을 수 네,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네, 그 베트남과 그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과의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네, 어쨌거나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미국의 철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캄보디아를 베트남이 침공하게 되고 그게 베트남의 그런 그 굉장히 힘들었었던 가난했던 시기를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또 중국이 네. 들어왔지만 그것도 막아내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런 뽕빨을 또 주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방송은, 제가 오늘 좀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7시부터 일어나서 뭘 하려니까 주말에는, 이게 네,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오늘 하여튼 오늘은 3차 얘기를 잠깐 한 건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그냥 아주 짧게 베트남의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요약해가지고 하면은 한 번씩 얘기 정리하는 한번, 좀 도움이 되겠다 네, 싶은 한번 얘기 생각이 한번 듭니다. 하시고, 네. 오늘 방송,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드려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